안녕하세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와 콩코드 엔트로픽 사례를 중심으로 AI와 지식재산 분쟁을 주제로 발표할 A씨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와 지식재산 분쟁의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이란 AI가 창작물이나 데이터를 이용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권리 충돌을 의미합니다. AI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창작물이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익적 목적이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칙이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이 공정이용 원칙이 AI 학습과 생성물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별로 지식재산권 해석과 규제가 다르기에 동일한 사례라도 국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이해관계 충돌이 두드러졌던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사례를 다루고 이어서 실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엔트로픽 사례를 분석하여 AI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플라이 사건은 윤리적 AI를 표방한 기업이 실제 데이터 활용과 정보 공개 과정에서도 이를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례입니다. 어도비는 2023년 디자인 및 컨텐츠 제작자를 위한 안전한 생성형 AI 이미지 도구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출시하며 학습 데이터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어도비 스탁 이미지, 공개 라이선스 컨텐츠, 저작권이 만료된 공공영역 저작물만을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상업적으로 안전한 AI라는 점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출시 초기부터 학습 데이터의 진실성 논란과 출처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4월 블룸버그는 어도비가 깨끗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던 어도비 스탁 내부에 경쟁사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파이어플라이가 학습했다고 밝힌 라이선스 컨텐츠 안에 이미 AI로 생성된 2차, 3차 이미지가 필터링 없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경쟁사의 AI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면 그 이미지를 파이어플라이가 다시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 리스크가 세탁되고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부 스탁 이미지 작가들은 어도비가 작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파이어플라이가 생성한 이미지가 특정 예술가의 표현 방식이나 스타일을 지나치게 모방하거나 유사성이 높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스타일 권리 침해 논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어도비는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커뮤니티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발표하며 상황을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파이어플라이는 상업적 사용이 허용된 공인 이미지만을 기반으로 생성하며 유명인이나 브랜드 등 에디토리얼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 이미지 생성에 활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도비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전체 학습 데이터의 약 5% 정도에 불과하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데이터 위주로 학습했다고 밝히며 파이어플라이가 무단복제나 저작권 침해 데이터를 학습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논란 이후 어도비는 책임있는 AI 개발을 핵심 원칙으로 강조하며 AI 윤리 정책, 학습 데이터 투명성, 크리에이터 권리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도비는 콘텐츠 생성자가 콘텐츠의 출처나 진위, 생성 과정 등의 정보를 명시할 수 있는 콘텐츠 자격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Do Not Train 옵션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등 기술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어도비는 기업 고객이 파이어플라이 생성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지식재산권 면책 정책까지 제공해 법적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이어플라이 사례는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방식이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창작자 커뮤니티의 신뢰를 잃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업계 전반에서는 저작권 보호 원칙과 데이터 투명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으며 AI 기업이 윤리와 법적 책임을 고려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경쟁력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콩코드 뮤직과 엔트로픽의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음악 저작권 보유사인 콩코드 뮤직이 생성형 AI 클라우드를 개발한 기업인 엔트로픽을 상대로 클라우드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음원과 가사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엔트로픽은 훈련 데이터 활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원문을 저장,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 구조와 패턴을 학습해 결과를 생성하는 변형적 이용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콩코드는 엔트로픽이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 가사를 대량 수집해 AI 학습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해당 범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I가 실제 가사와 95% 이상 유사하거나 사실상 복제 수준에 가까운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콩코드는 단순한 스타일 모방을 넘어 저작물을 사실상 복제 수준으로 이용한 것이라 지적하며 무단 사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콩코드는 본안 판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클라우드가 가사를 학습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예비적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금지 명령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콩코드는 AI가 가사를 재현하면 시장과 평판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I 학습으로 인한 시장 대체 효과나 저작권 침해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엔트로픽이 현재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로 법원은 콩코드가 요구한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구체성이 없어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예비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한 증거와 논의를 거쳐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아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의 AI 저작권 논의가 결과물의 유사성에 집중되었다면 이 사건은 AI 출력물뿐만 아니라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전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입니다. 만약 AI 학습 단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전 세계 AI 기업은 데이터 수집과 모델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이 사건은 AI 산업의 법적, 경영적, 시장적 구조가 대편되는 전환점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콩코드는 기업침해, 대리침해, DMCA 위반, 그리고 저작권 관리정보 의도적 제거 혐의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들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 및 법적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엔트로픽은 크게 세 가지 논리를 중심으로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엔트로픽은 공정이용과 학습용 데이터의 변형적 사용을 근거로 자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AI 학습 단계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네 가지 요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적 이용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엔트로픽은 AI 학습이 원 저작물의 내용을 소비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 저작물의 표현을 분석해 패턴과 확률 구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원 저작물은 감상용이지만 학습 단계에서는 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샘플링이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형적 이용이 공정이용 판단의 핵심 요소이므로 훈련 데이터 사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따라서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변형적 이용이라면 원 저작물의 소비 시장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없으므로 시장 가치 훼손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화해안을 주고받으며 합의에 도달했고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와 AI 기업이 대립 대신 협업과 라이선싱을 통해 상생을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조직 경영 혁신 차원의 시사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준 핵심은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AI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데이터와 저작권을 포함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책임 있는 AI 개발 원칙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앞선 사례들에서 기업이 스스로 윤리적 AI를 표방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투명한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존중 체계를 갖추어야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및 저작권 검증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별표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리스크 대응 매뉴얼과 위기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작권자와의 상생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라이선스, 사용 동의체계, 수익 공유 모델과 같은 협력체계가 정교해질수록 AI 산업은 대립구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투명성 유지와 데이터 거버넌스가 향후의 기업 신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 출처와 사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 즉 데이터 거버넌스를 갖춘 기업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